터빈 블레이드 이상 감지. KF-21 전투기 엔진에 대한 무서운 비밀이 밝혀진다. GE의 큰 충격.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엔진에 세계가 난리. 엔진 극한 출력 소닉붐 활주 성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 국내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위 엔진을 공급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방위사업청과 5,562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40여 대 및 예비 모듈 등을 납품하고 엔진 정비 교범,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납품될 엔진은 KF-21 최초 양산 1차분에 탑재되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양산 종료 시까지 엔진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한 기술력으로 KF-21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항공 엔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50 등 우리군의 전투기 엔진을 해외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도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창원 1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기업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완벽한 품질의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자주국방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독자 항공엔진 개발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가 24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항공기 엔진 리스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는 중이다. 하나에비에이션 이란 사명을 상표 및 브랜드로 신규 출원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에서 항공 및 방위 산업을 총괄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4월 싱가포르에 하나에비에이션 이란 항공기 엔진 리스 관련 자회사를 설립했다. 에비에이션은 항공이나 비행기를 의미하는 단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생산을 시작으로 45년간 항공기 엔진 약 1만 대를 생산해왔다. 이를 통해 항공기 엔진 제조와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 쌓은 경험치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기 엔진 리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엔진은 물론 항공기 리스업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그룹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특허청에 지난 22일 하나에비에이션 이란 신규 브랜드를 출원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대여 및 엔진 임대업 등을 등록 업종으로 신청했다. 상표 출원은 사업 시작에 앞서 브랜드 상표 등록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브랜드 등록부터 사업화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 물결표 1년이 소요된다. 빠르면 올해부터 하나는 항공기 엔진 리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기 및 엔진 임대 시장 규모는 지난해 1,729억 달러, 약 240조 원에서 매년 9.1%씩 성장해 2030년에는 3,175억 달러, 약 430조 원로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구입하는 대신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회사는 자본금을 활용해 항공기를 구입하고 사용료를 매달 혹은 매년 지급받는다. 엔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항공기를 구입하는 대신 임대하면 금융 유동성이나 유지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해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항공기 임대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 이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하나 에비에이션은 싱가포르 본사는 물론 미국 플로리다와 아일랜드 더블린 등의 지사를 두고 글로벌 고객사에 맞춤형 임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재정 및 운용 요구사항에 맞는 항공기나 엔진을 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 관계자는 하나 에비에이션은 향후 10년 안에 1000대 이상의 항공기 및 엔진 자산을 확보해 항공업계 최고의 임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 미, 배 핵 더 갖도록 기다릴 것인가? 주한미군 핵 저장시설 현대화해야.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대신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24 환영사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기반 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오늘날 미국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아시아에 대한 많은 예측이 빗나갔는데 북한의 핵 개발은 그 대표적 사례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체제인 북한으로서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위협이기에 적화 통일을 추구한다. 우리가 이를 저지하려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핵동결도 불가능하므로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동결을 하려면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협상이 쉽지 않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협상의 여지도 없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대북 억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핵탄두 50에서 100발분의 핵물질을 확보했는데 핵탄두를 향후 300에서 500발까지 만들 수 있다. 북한이 300에서 500발의 핵탄두를 가지게 될 경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이 핵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정보공동체 보고서인 국가정보평가는 북한이 강압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현재 한미의 억제 태세는 북한의 핵 강압에 대응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더 갖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아산플래넘 개기 개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을 차 언급했다. 이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주한미군기지 내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 혹은 신축 건립 검은색 위쪽 삼각형 태평양서 미 전략핵 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한국의 비용 부담으로 미 B-61 전술핵무기 100기 현대화에 한국 안보 지원용 지정. 검은색 위쪽 삼각형 미 전술핵과 핵투발 이중 목적 항공기 배치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따라 대북 압박을 4단계로 강화하는 로드맵이다. 1단계는 북한이 핵 위협을 중단하지 않으면 주한미군기지 내 전술핵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1단계에서 핵동결을 하지 않으면 한미는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SSBN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2단계로 나아간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SSBN 한 대당 핵탄두를 약 80발 탑재하고 있는데 이것의 반 정도를 한반도 쪽에 지원할 수 있다며 충분히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작전을 실시하므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중국이나 한국으로서도 불만을 터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도 북한이 핵동결을 거부하면 미국 B-61 핵폭탄 100기를 한국의 부담으로 현대화하는 3단계로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
그는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략 및 전술핵무기 목적으로 B-61을 제작했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100억 달러를 들여 480여 기만 B-61에서 12구성으로 현대화했다. 한국의 협조로 나머지의 일부를 현대화하면 언제든 한국 쪽에 배치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내 전술핵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면 북한의 재래식 공격뿐 아니라 핵 공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 핵 공격의 목표물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북한이 주한미군 소유의 전술핵 시설을 공격한다면 과거 진주만 공습에 비견할 사건이 될 것이다. 미국이 반격하면 김정은은 죽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반격하지 않는다면 그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탄핵감이라고 일축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은 이미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미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의 지난 1월 기고문에 동의한다며 북한은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은 최근 온갖 무기를 시험하며 사실상 한국과 전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버라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핵선제 타격을 정권의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 등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행동도 이러한 선제적 군사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군비 경쟁, 특히 핵무기 확산의 심각성과 핵무기 경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고 군비 통제에 대한 논의를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할 것을 제언했다.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미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체계 등을 포함한 통합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쿠치 히데시 일본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핵 확산, 나아가 핵 억제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주일미군의 주둔, 전투 능력의 강화 등 미국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오코 아오키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준 한미일 3국 정상의 결속이 북한의 행동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북한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계산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3국 군사연습이 실질적으로 통합됐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이제 3국의 전투기나 함정들이 동시에 훈련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 북한이 3국 통합연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